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상황을 보고 고물가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상당히 위기가 현실화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년 4월 당시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한 말입니다. 그때 1,400원이 위기의 현실화였다면 지금 1,500원 돌파를 앞둔 상황은 국가 경제가 붕괴 직전입니다. 대기업 10곳 중에 7곳이 자금난에 허덕이며 생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원자재가 폭등으로 건설 현장은 멈춰섰고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줄도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가관입니다. 불난 환율을 잡으려고 국민연금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국민의 피땀이 정부의 무능을 덮는 쌈짓돈입니까? 불난 집에 불을 끄겠다고 마을 공동 저수지 뚝을 무너뜨려서 그 물을 죄다 퍼붓겠다는 것입니까? 국민과 미래 세대의 노후 자금을 털지 마십시오. 국민과 미래 세대에 대한 명백한 약탈입니다. 환율 상승은 국민과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한 탓이 아닙니다. 소비 쿠폰을 마구 풀어서 물가를 올리고 온갖 기업 발목 잡기법으로 경제 체력을 약화시키고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위기 관리를 못한 무능한 정부 탓입니다. 위기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여기에 연 200억 달러씩 현금 투자마저 시작되면 우리 외환 시장과 경제는 핵폭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환율 1,500원이 뚫리는 순간 우리 경제와 민생이 뚫리고 국민의 인내심도 뚫릴 것입니다. 반드시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여당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11호 부동산 정책이 옳았다고 끝까지 우겼습니다. 그런데 통계는 정반대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월 대비 1.72% 올랐습니다. 5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규제를 받는 서울 21개 지역의 평균 전세 가격은 2.8%, 경기도 12개 지역은 2% 올랐습니다. 10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6만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무려 30.4%나 올랐습니다. 4인 가족 중위소득 기준이면 월급의 4분의 1을 월세로 내야 합니다. 이 통계가 바로 국민이 겪는 현실입니다. 잘못된 이념에 치우쳐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부러뜨린 11호 부동산 정책은 실패 수준이 아니라 민생 재앙입니다. 여기에 여권은 보유세 강화를 다시 꺼내들고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집값, 전세값, 월세값 폭등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허리가 휘었는데 그 위에 또 다른 짐을 얹어 아예 허리를 꺾겠다는 것입니까?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실험대가 아닙니다. 부동산 정책은 민생입니다. 시장과 상식에 맞게 제대로 전면적으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1979년 10월 4일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되었습니다. 그것은 개인 의원에 대한 제명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제명이었습니다. 그 파동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나비 효과는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분노는 부마항쟁으로 타올랐고 곧바로 유신체제가 무너졌습니다.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은 1987년 민주화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됩니다. 거대 여당은 이번에도 힘으로 가결을 밀어붙일 것입니다. 46년 전과 똑같은 나비 효과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결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역사는 늘 민주주의와 정의를 짓밟은 권력을 심판해 왔습니다.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할 수 없다고 하신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그 말씀을 깊이 되새겨 보길 바랍니다. 국민 주권의 누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7개씩 우리 당을 비난하는 6만 5천여 개의 게시물을 올린 한 계정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한국인인 척 위장했지만 실제 접속지는 중국이었습니다.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려는 중국발 드루킹 사건입니다. 이는 단순한 여론몰이를 넘어 우리 주권을 흔드는 개입이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침범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권은 출범 직후 일주일 만에 대북 확성기를 끄더니 이제는 대북 방송 전원마저 꺼버렸습니다. 인터넷에 다 나오는데 돈만 든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 99%는 외부 인터넷에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대북 방송이 자유와 진실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여기에 간판만 바꾼 제2 대북 전단 금지법, 항공안전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북한 주민들의 하나뿐인 정보 통로마저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안보에 틈이 생기면 민생이 무너집니다. 이 명제를 역사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 중심지 홍콩이 무너진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